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최근에 눈이 아파갖고 이제 뭐 저도 이것저것 공부하다 하고 뭐 앱 가입하다 보니까 뭐 메일이 막 하루에 한 2, 30개씩은 들어오고 정신이 없어서 메일 한번 좀 정리하다가 이달 18일 날 열흘 된 거죠. 뭐 열흘 전에 우리 파이오니어 임상동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있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길어요. 제법 길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 답을 드렸는데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일 이틀 아마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점은 지금 뭐 막 금융위기, 달러위기 뭐 이러는데 왜 파이코인이냐? 왜 파이코인이냐? 지금 이제 왜 다른 많은 코인도 있는데 왜 파이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셨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파이 네트워크 고팀 기술자죠. 이 사람이 처음에 있다가 이제 나가 나간 사람이죠. 그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했던 거 왜 파이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을 썸네일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다른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임상덕 님이 아주 보내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굴 계속 해야죠. 정말 채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뭐 이제 참 점차 말씀드리고 아무튼 교수님 영상 강의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일하게 파이코인만 2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과 기대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논할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반대 의견도 아니고 그냥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다. 니콜라스 부부의 파이에 대한 철학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세계의 달러 공급과 이 통화 관련한 불합리한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왜 그 불합리한 부분의 돌파구가 최종적으로 파이코인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왜 불합리한 부분의 돌파구가 이게 파이코인과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제가 웹3로도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으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요.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에서 은행이 지금 암호화폐 수만큼 수천 개, 수만 개 될 정도로 많았고 한국 편의점보다 많았어요. 19세기 후반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준 이런 거 지금 일본 돈보다 더 늦게 생겼어요. 일본 돈보다 미국에 이게 홍콩만 가도 달러 찍어내는 은행이 세 개잖아요. 홍콩 달러 찍어내는 데가.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게 많았다. 미국은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막 휴지 조각이 되고 뱅크런 사태 나고 1907년도 세계전쟁도 나기 전에 미국 증권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아주 혼란해지고 막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1913년에 돼서야 미국 연방준비제도 화폐는 연방준비화폐로 드디어 통일이 되게 된 거죠. 지금 암호화폐는 이러한 미국은 나라도 크고 민족도 다양하고 하니까 일단은 뭐 거기 미국 불법 입국하면 범죄해서 체포되거나 세금을 한 게 걸리기만 하면 작살내지만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그냥 두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화폐는 연방준비화폐로 된 게 1913년이에요. 이래갖고 뭐 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디플레이션으로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난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지금 코인도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2009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14년간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14년간 그냥 두고 있고 뭐 조금 19세기 후반 1907년 1913년 보게 되면 6년 준비해갖고 연방준비화폐 통일을 했는데 정확히 비유해서 얘기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윈의 적자 생존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박터지게 싸워.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적자 생존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코인도 아마 그렇게 두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국 같으면 몇 개 사고 나면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그 사고가 나고 뭐 지금도 뭐 코인이 뭐 거래소가 망하고 코인이 어쩌게 되고 은행이 어떻게 저쩌게 해도 일단은 내버려 둬요. 사실 그건 맞잖아요. 중간에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손대는 것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걔 죽고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 안 되지. 그때부터 연구하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100년 이상 이렇게 킹으로 지배하는 미국의 철학의 근간에 깔려 있는 거죠. 어찌됐건 1913년에 돼서 1929년에 새 대공황으로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같은 건 없었었어요. 실물 경제 위기가 났는데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을 잡기 시작한 게 1980년도 후반에 와서나 감을 잡으니까요. 외환위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위기가 생긴 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2023년 금융위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크게 신경 안 써요. 뭐 미국이 디폴트 난에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냥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파티는 하고 참 미국이 그렇죠. 호들갑을 안 떨죠. 호떡집에 불난 짱깨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2023년 올해 위기가 왔는데 이것도 터지면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맥락을 잡으면 그래서 2008년도에 이게 왔을 때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이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각국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가 이런 거 관심을 갖다가 쭉 보다 보니까 저거 봐라. 처음에는 몇 명 안 하더니 이게 2009년 1월 3일 날 생겨서 그냥 빵원이다가 2010년 8월 20일 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원 갔다가 이게 2020년 11월 달 되니까 2천만 원 넘고 8천만 원도 가고 3년 전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야, 어느 나라 국가의 개입이 없이 가치 평가가 되네, 저거로. 저거 물가 차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나쁜 거 예를 들면 대마초 같은 거 한국에서 엄청 비싸지만 대마초 싼 데 가면 싸잖아요. 하다못해 한국 소주만 해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싸지만 미국 가면 비싸고 배 타고 가면 비싸고 다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거 봐라.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수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비싸지는 게 있잖아요. 대마초 같은 거.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거.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같은 물건인데 물가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만히 보니까 일물일가의 원칙에 국가의 개입 없이도 가치평가가 가능하네. 국가 경제의 파괴 없이 중앙은행 기대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 질서와 삶이 만들어지네.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양담배 피다가 걸리면 10만 원이었어요. 양담배 우리나라에서 엄청 비쌌어요. 왜 비쌌죠? 정부의 개입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나라 이 전매청을 전 담배 산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으킨 거를 IMF 때 다 말아먹어서 그렇지. 아무튼 국가의 개입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없어지겠네라는 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세계에 기여한 엄청난 공헌이죠. 노벨 평화상과 노벨 경제학상 다 줘야죠, 정말. 이게 이제 이걸 기본으로 알고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제 질문을 세 가지를 해주신 거거든요. 현재 달러 공급의 문제 해결 대안이 어떻게 파이코인과 연결이 되느냐. 근데 제가 파이코인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마무시한 일을 했지만 비트코인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한계를 모든 법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시장 경제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에서 이 판을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통제 경제로 중국이. 그러니까 현재의 기존 질서를 어거지로 군사력과 인터넷의 힘으로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지금 신냉전 구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비트코인도 베네수엘라나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들 아직까지도 전 세계 국민들 중에 50%는 은행 계좌도 없잖아요. 은행에서 구자도 안 터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구자 못 트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용 불량자 되면.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 니콜라스 부부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도 각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서 웹3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로 이제 파이코인이 한 거죠. 그건 차분차분 말씀드릴 거고 일단 비트코인 얘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다고 해도 파이코인을 대체할 대체코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가 우리 임파이오니어님의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도 왔다 갔다 하고 달러도 왔다 갔다 하고 파이코인도 왔다 갔다 하고 100불 한다는 사람 300불 한다는 사람 이럴 텐데 이게 시세 변동폭이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늘과 내일 이제 해드리는데, 가장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거는 미국에 의해서 지금 달러를 해서 이랬었다. 지금 암호화폐소보다 은행이 더 많았었다. 지금도 미국은 10억, 20억이면 은행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이제 정리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 지난번에 2008년도에 안 망한 데는 그런 데는 모기지를 못하니까 안 망한 거죠. 우리나라도 IMF 때 전당포는 안 망했어요. 전당포는 금융기관입니다. 안 망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 역사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이분의 답을 설명드리려면 이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게 마커스 가브리엘이라고 28살에 독일에서 석좌 교수가 된 사람인 건데요. 우리가 금융기관 이렇게 달러, 파이코인,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주 그러지만 우주보다는 세계가 더 많고 크다.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주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의 우주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방면 저 방면. 그렇지만 세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념의 세계, 정신세계. 한 집안에 부부가 살아도 그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갖고 있는 세계와 아내가 갖고 있는 세계가 달라요.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면 다르고 딸이 생기면 달라요. 세계는 그렇게 많아요. 돈도 그렇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는 공부 중심의 세계를 갖고 있는데, 아들은 공부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돈이 도움이 되지 라고 돈에 대한 세계를 갖고 있고,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가 말하는 세계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의 세계관이 맞는 것 같네 이러면서 여러 세계가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근데 이것이 사람만 그러느냐? 화폐를 발행하는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고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 금융기관의 세계가, 돈장사들의 세계가,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고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고 한국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마커스 가브리엘이 세계 존재하는 게 아니다. 상념의 세계들이다. 전부 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금융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이 파이코인 3,000불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세계,
삼철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산불가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세계. 그러다가, 막, 이거, 정말로 옛날에 어떤 미친놈이 나보고 파이코인 3,000불 간다고 그러더니 이거 5,000불, 만불 가네? 이거 30만 불 간다면서? 이러면서 집 팔아갖고 3불도 못 간다는 놈이 그거 쫓아가서 사는 놈들의 정신세계. 아이작 뉴턴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이작 뉴턴이. 세계관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세계관이 왜 각국의 정부와 각국의 환율 정책과 돈 가지고 돈 장사들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이것에 대한,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암호화폐는 그것을 깨는 완전히 새로운 통화,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통화였다. 그래서 돈과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계가 존재한다. 금융시장이 존재한다. 증권시장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존재한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각자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의식 세계관. 그러니까 돈과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원화, 일본에서는 엔화, 미국에서는 달러, 중국에서는 위안화, 러시아는 루브라, 프랑은 프랑, 유로는 유로.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이거 봐라. 비즈니스가, 돈과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금 화폐가 이제 대한민국 원, 그리스, 다마, 아이슬란드 크로나, 미국 달러, 뉴질랜드, 덴마크 크로네, 이탈리아 리라, 스페인 페세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이게 화폐가 다르고 국가 정책이 다르고 담배값이 다르고 술값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아랍 국가 가면 술값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돈과 비즈니스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렇게 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금융, 2금융, 3금융, 우리나라도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본질은 알라신도 그만 이자 따먹기, 샤일록 같은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은행 돈 무서운 줄 알면 사업해도 쫄딱 망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이건 은행에 부도나면 신용불량자에 카드 발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최대 기여는 결국 사람들 각각의 다양한 능력, 어떤 사람들이 아이디어, 지식, 기술, 인간관계 능력, 어린 왕자에도 나오지만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이상한 옷 입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펀딩을 안 해줘요. 돈도 안 빌려줘요. 전 세계 인구 중 성인들 중에 반이 은행 계좌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행이 왜 안 빌려주냐? 자기네들이 점수 매기는 크레딧이 있거든요. 은행의 크레딧에 있어서 아이디어, 지식, 기술,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잘 사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걸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은행 크레딧에 의해서 전부 정해졌는데 이게 비트코인 딱 보니까 토큰으로 만들게 되면 시장의 트러스트, 시장에서 개개인의 신뢰에 의해서, 신용이 아니라 신뢰에 의해서 평등하게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린 거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런 거 당신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젊은 분들. 그걸 비트코인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을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나 이런 큰 손들, 부자들의 펀딩 없이 자기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 인간관계, 능력 등을 토큰화 시켜갖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딱 들고 나온 게 파이코인이잖아요. 본격적으로 핸드폰으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 사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화면 제가 썼습니다. 파이코인 제3자 해커톤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해커톤 만들어 갖고 자기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펀딩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갖고 여기서 보면 요번에도 해커톤 보면
챗봇, 블랙 탐색기, 커뮤니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임 마켓플레이스 이걸 만들어 갖고 이거 예전 같은 펀딩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올려 갖고 여기서 이거 갖고 여기서 이런 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게 한 이게 진짜 웹3잖아요. 비트코인이 시작했던 이런 누구나 은행 크레딧이 아니라 시장 트러스트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만불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이 웹3가.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이 20분이 넘었는데요. 예, 1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